예, 나른한 오후의 동반자 310 중계석 시작합니다. 자, 오늘 오프닝은요, 이 310 가족 한 분이 보내주신 이 편지를 소개해드리는 걸로 가름하겠습니다. 직접 보여드리고 싶어서 제가 이렇게 갖고 나왔는데요. 자, 지금 이 방송을 보고 계실지 모르겠습니다만 경남 창원에 사시는 김경화 선생님입니다. 김 선생님 인터넷을 할 줄 모른다고 하시더군요. 그래서 제게 이메일도 댓글도 남길 수 없어서 보신 것처럼 이렇게 직접 편지를 써 보내셨다는 겁니다. 제가 언제고 이 시청률 얘기를 하면서 제발 한 번만 도와주십시오. 거의 읍소를 했던 적이 있었죠. 그 모습이 약간 우습기도 하고 좀 불쌍해 보이셨던 모양입니다. 청소를 하시다가 잠깐 멈추고 식탁에 앉아서 이 편지를 쓰셨다면서 앞으로 꼭 310 중계석 챙겨보겠다 라는 말도 하시더군요. 최근 아시다시피 계속 이 태풍 오고 매일 비바람 불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 편지 한 통을 보내시려고 읍내 우체국까지 가셔가지고 붙이신 걸 보고 저는 정말 눈물이 좀 핑 돌았습니다. 요즘 기대만큼 시청률이 나오질 않아서 저희 제작진 모두가 좀 낙담해하고 있었는데 이 덕분에 정말 힘을 낼 수 있었습니다. 김경화 선생님 정말 감사드립니다. 자, 오늘 준비한 소식 전해드리죠. 먼저 이낙연 카카오 들어와 윤영찬의 경고. 다음은 코로나는 사기극 외국발 가짜뉴스까지. 마지막 시진핑 14억의 승리 코로나 자축 파티 이렇게 준비했습니다. 자, 어제 시청률과 함께 310 중계석 시작하죠. 예, 오늘 제 옆에는 고현준 해설위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코로나 괜찮으시죠? 뭐 저야 괜찮습니다만 이제 제 지인의 지인 정도까지는 이제 감염되신 분들이 있더라고요. 아이고야. 이게 확실히 언제 어디서든 누구든 감염될 수 있다라는 그런 긴장감은 가지고 계속 생활하게 됩니다. 그러니까요. 예. 정말 좋은 말씀이네요. 자, 오늘도 짧고 굵게 헤드라인부터 보시죠. 카카오 들어오라 하생 여의도 발칵입니다. 예, 어제 카메라에 잡힌 민주당 윤영찬 의원의 그 본회의장 까똑 때문에 카톡은 아니었고요. 텔레그램이었어요. 예, 그렇습니다. 예. 저희가 그냥 일단 그렇게 쉽게 이해하시라고 네네. 표현을 했는데 지금 여의도 발칵 뒤집혀졌습니다. 지금 바로 국회로 가보시죠. 왜 포트리 야당에게 지금 기울어진 운동장이었는지 그 의문이 이제 드디어 풀린 겁니다. 이 백주대하에 이렇게 의회의 전당에서 이렇게 언론 보도를 마음대로 좌지우지할 수 있다는 이 집권 세력의 추악한 면이 오늘 드러났습니다. 이거는 한두 번 한 그런 솜씨가 아닙니다. 윤영찬 의원은 왜 청와대에서 국회로 보냈는지 이것이 상당히 드러났다. 여야 대표의 연설에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지 이걸 알아봐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의원님들께서 이 사안을 정치적인 사안으로 끌고 가시는 것에 대해서 대단히 유감스럽고요. 자, 앞서 보신 저겁니다. 저거. 네. 본회의장에서 이상한 문자를 보냈다가는 2층에 있는 그 그렇죠. 기자들 예. 카메라에 줌 쫙 당기면 다 보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예. 그렇게 보도를 참 많이 해드렸는데 자, 좀 안 보이게 한 그 액정 필름이라도 좀 붙이든지 말이죠. 결국 또 저렇게 보도가 돼서 난리가 났습니다. 그러니까 문제의 장면이 포착이 된 거죠. 어제 이 윤영찬 의원 의원실 그 단톡방 그 방에 있었던 뭐 대화 내용입니다. 포털 사이트 캡처 화면이 보내졌고 그 보좌진이 그러니까 주호영 국민의힘 이 원내대표 연설을 그 연설은 바로 메인에 반영이 되네요라고 이렇게 메시지를 보냈고요. 또 윤 의원은 이거 카카오에 강력히 항의해 주세요. 카카오 너무하군요. 들어오라 하생까지 이렇게 메시지가 진행되던 내용이 사진으로 찍힌 건데, 그러니까 뭐 전날 이낙연 대표의 연설 기사하고 비교해서 형평성에 문제가 있었다라고 판단을 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세요를 치려고 하기 직전에 그렇죠.
하다 보니까 하생으로 됐는데. 말 그대로 순간 포착이네요. 예. 아무튼 문제는 유니온이 포털 회사를 관리 감독하는 상임위 과기방통위 소속이라는 거잖아요. 또 그렇습니다. 네이버 출신이고. 그래서 저거 본 사람들이 좀 속된 말로 이 카카오 관계자 혹시 불려가서 뭐 까인 거 아니냐. 네네. 뭐 이런 얘기까지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윤영찬 의원 본인은 정당한 항의다 이렇게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데 네. 뭐 민주당 내부에서도 뭐 오해 살 수 있는 행동이었다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야당에서는 뭐 지금 호재 잡은 거죠. 예.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이제 포털 장악에 민낯이 드러났다 예. 이러면서 앞서 보셨던 여러 의원들이 아주 강한 발언들 내뱉으면서 오늘부터 전방위적인 어떤 파상 공세를 펼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자 그러면 이쯤에서 팩트 체크를 한번 해보죠. 네. 그 유니온의 그 불만 사항은 전날 이낙연 대표의 연설 기사는 안 올라오고 메인에 다음날 주호영 원내대표의 기사는 메인에 딱 걸렸다. 이거 팩트입니까? 그러니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사실관계는 좀 틀렸다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음에 1차 선별 기사는 홈페이지에 그 뉴스 배열 이력이라는 부분을 찾으면 쉽게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이건 일반인도 볼 수가 있는 내용인데 지난 7일에 이낙연 대표 연설 관련 기사는 오전 10시 그리고 또 11시 45분 두 번 메인에 올라왔다라는 게 이제 확인이 됩니다. 그러니까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서 저렇게 찾아볼 수가 있군요. 그렇습니다. 예. 자, 그래서 그런지 카카오 측도 아니 저렇게 찾아보면 나오는데 우리 억울하다 좀 뭐 이런 입장이더라고요. 정치권뿐만 아니라 일반인들도 이제 포털 메인에 걸리는 기사들에 대한 공정성 얘기 많이 했었는데요. 예. 카카오는 2015년이었죠. 독자가 평소 관심 보인 분야에 대해서 뭐 기사, 성별, 연령대 이런 걸 분석해서 선별하고 배치하는 서비스. 그러니까 루빅스라고 하는 일종의 그 인공지능이에요. 모바일 뉴스에 이런 내용들을 도입을 했는데 카카오가 외부는 물론 내부에서도 누군가 인위적으로 뉴스 배치에 관여할 수 없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전적으로 뉴스 배치는 AI, 인공지능이 편집한다라는 입장을 밝히고 있죠. 말씀하신 것처럼 이 포털사의 기사 배치, 편집을 놓고 뭔가 외부에 힘이 들어가는 게 아니냐를 둘러싼 논쟁은 예전부터 그렇죠. 계속 있었잖아요. 자, 이게 윤영찬 의원 본인도 5년 전 네이버의 이사 시절에 직접 국정감사에 나와서 관련된 당시 여당 의원, 그러니까 새누리당 의원들의 질의를 받은 적이 있었죠. 뭐 지금 자료 화면 나오는 것 같은데 예. 그때만 해도 이제 네이버는 이제 기사 노출은 AI 인공지능이 했었고 기사 배치는 전문 인력이 그때는. 담당할 때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당시에 새누리당에서 지금 민주당에 유리한 것 아니냐 이런 지적을 이제 네이버 측에 했었고 당시는 민주당이 야당. 그렇죠. 예. 윤영찬 당시의 네이버 이사는 사실이 아니다. 그게 그러니까 네이버의 이익과 연결되는 것 아니다. 이렇게 부인한 바가 있었죠. 그렇습니다. 자, 지금 어제 뭡니까 메신저 네. 포착 영상이 나가고 나서 지금 무슨 얘기까지 나오냐면 자 포털사 출신인 윤영찬 의원도 저러는 거 보니까 AI가 공정하게 기사를 배치한다라는 포털사의 주장 이거 약간 좀 사실이 아닌가 보다 하는 얘기까지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윤영찬 의원의 이력을 뭐 알고 있는 분들은 더 의구심을 갖는 게 이제 지극히 합리적이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얼마 전까지 이제 포털의 임원으로도 있었고요. 또 포털 기사 배치 항의를 하는 걸 보면 뭐 사실 저 내용을 모를 리가 없지 않겠느냐라는 추측 충분히 가능하잖아요. 예. 뭐 AI 외에 어떤 인위적인 작용이 들어간 것 아니냐 뭐 이런 의구심들이 생기는 것이죠. 자 그래서 네. 그런지 이 포털 다음 포털의 창업자죠 이재용 전 소카 대표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윤영찬 의원만큼이나 카카오의 어제 그 해명도 되게 무책임하다. 이게 어떤 뜻입니까? 그러니까 이재용 전 대표가 했던 얘기는 과연 뉴스 편집을 AI, 인공지능이 전담하면 이 뉴스의 중립성이 괜찮은 것이냐 이렇게 글을 올렸어요. 그러니까 포털에 AI가 했으니까 우린 중립적이다라고 말하는 것도 이 윤영찬 의원의 항의만큼이나 좀 무책임한 답변이 아니냐라는 지적을 했는데 이 전 대표가 지적한 이 AI의 중립성 문제, AI 학계에서도 여전히 논쟁적인 주제가 되는데 뭐 AI 설계자 또 기존 데이터의 어떤 편향성 이런 것들이 AI가 왜 딥러닝이라고 계속해서 학습을 하잖아요. 이런 데 영향을 줄 수 있는 것 아니냐. 뭐 이런 의혹도 가능한 거죠. 알고리즘을 짠 건 또 사람이니까. 그렇죠. 예. 네. 자, 그래서 오늘 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윤영찬 의원 논란과 관련된 입장 내놨습니다. 잠깐 보시죠. 우리 당 대표 연설과 야당 대표 연설을 불공정하게 다루었다.
문제의식을 갖고 있었다고 합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해를 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엄중하게 주의를 드립니다. 저를 포함해서 모든 의원님들이 국민께 오해를 사거나 걱정을 드리는 운동을 하지 않도록 새삼 조심해야겠습니다. 원내대표께서 이에 관한 고민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자, 저 마지막에 김태년 원내대표의 갸우뚱 네. 저 장면. 그러니까 이낙연 대표가 원내대표가 좀 고민을 해주길 바란다라고 하니까 약간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지금 바로 옆에 앉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낙연 대표가 김태년 원내대표에게 고민해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던 부분에 대해서 아무래도 이제 윤영찬 의원이 이제 과방위 아시는 것처럼 이제 과학기술정보통신방송위원회 이 과방위 소속의 의원이니까 그 상임위에서 뭐 우리 흔히 사보임이라는 얘기 많이 하는데 빼라. 그런 것을 이제 원내대표가 소관을 하는 거다 그렇죠. 보니까 그걸 결정하라라는 뜻으로 읽히지 않겠느냐 뭐 이런 분석들 나오는데요. 근데 이제 지금 김태년 원내대표의 뭐 반응을 보셨겠지만 한 3초 정도 이렇게 쳐다보죠. 예. 그런 다음에 이제 고개를 갸웃하는 이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낙연 대표의 수습책에 김태년 원내대표는 좀 동의할 수 없다. 혹은 과연 무슨 뜻이지? 이런 반응을 보인 게 아니냐라는 분석이 오늘 나오죠. 민주당 출입 기자들이 저 장면을 보고 정말 많은 얘기를 했는데 네. 보통 지도부가 회의를 할 때는 그 옆방에서 사전 회의를 그렇죠. 하거든요. 그러면서 예. 서로 오늘 말을 이런 얘기 낮추고, 나누자. 예. 오늘 이건 내가 얘기할게. 이건 당신이 하시오. 뭐 이렇게 그렇죠. 서로 예. 분배를 하는데 저렇게 김태년 원내대표 반응을 보니까 이낙연 대표가 사전에 이거는 얘기를 안 했던 모양이다. 그렇습니다. 예. 예. 약간 그런 얘기를 출입 기자들이 많이 했다고 하더라고요. 자, 어쨌든 이낙연 대표, 김태년 원내대표 회의 끝나고 바로 청와대로 가서 문재인 대통령 만났죠. 그렇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오늘 오전 민주당 새 지도부를 초청해서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제 국가적으로 아주 위중하고 엄중한 상황이다라면서 협치를 여러 번 강조를 했습니다. 이낙연 대표는 이제 지도부도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라면서 1대1이어도 좋으니까 여야 대표 간 회동을 추진해달라 뭐 이런 얘기를 남기기도 했습니다. 예. 문재인 대통령이 당청 관계가 거의 환상적이다 하면서 아주 극찬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자, 일단 첫 번째 현장은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다음 현장. 코로나 시국에 왜 이러나? 헤드라인부터 보시죠. 광화문 집회 마녀 사냥 그만입니다. 헤드라인 그대로입니다. 광화문 집회 집단 감염을 전가하는 거, 책임 전가하는 거 마녀 사냥이다. 전광훈 씨 얘기 아니고요. 물론 그 사람도 그렇게 얘기는 했었죠. 네. 하지만 국회의원의 주장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친박계 핵심으로 분류되는 아까 사진도 나갔지만 경남 김주시 앞 국민의힘 소속 저거 예전에 삭발할 때 삭발. 예. 예. 1호 삭발이었죠. 영화 1호 삭발. 아저씨. 국민의힘 소속 박대출 의원이죠. 그러니까 저렇게 광화문 집회로 코로나19 재확산 시작 주장은 허위다 이런 제목까지 달아가지고 14일부터 18일까지 닷새 동안 광화문 집회 관련 확진자는 단 한 명도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 광화문 집회 마녀상을 중단해야 한다. 이런 내용을 이렇게 쭉 자신의 SNS에 정리를 해놨습니다. 자, 이번 주에 이제 질병관리청으로 승격되는 질병관리본부 초대 청장의 정경 본부장 임명됐죠. 어제 속보도 나왔고. 아무튼 거기서 제공받은 자료라면서 앞서 보신 그런 게시물을 올린 건데 진짜 영명인지 빵명인지 팩트 체크 좀 해보시죠. 그러니까 이 박대출 의원이 광화문 집회하고 확진자 발생이 상관없다고 한 그 시기를 보면 그렇죠.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이 시기에는 이제 사랑제일교회 확진자 비율이 전체 확진자의 68%. 아하. 거의 10명 중에 7명 가까이 그러네. 되는 숫자였습니다. 또 18일에는 사랑제일교회 관련 확진자가 450명을 넘었었거든요. 그런데 이 가운데 일부가 이 집회 참가한 사실이 확인된 바가 확인됐죠. 이미 있죠. 예. 그러니까 이제 코로나 재확산과 광화문 집회 무관하다. 이 주장 자체의 설득력은 굉장히 떨어진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광화문 집회랑 극우단체 지금 계속 선을 긋고 있는 마당에 그렇죠. 박대출 의원 왜 굳이 또 불필요한 얘기를 해서 빌미를 주는지 알 수가 없다. 당 내에서도 그런 불만이 많이 나오던데 제가 생각해도 굳이 이렇게 또 앞서도 얘기하셨지만 이제 국민의힘이 정광훈 씨를 좀 두둔하려고 하는 거다.
뭐 이렇게 이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전개되는 것 아니냐. 또 이렇게 받아들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 예. 뭐 당면까지 바꿨고 뭐 새로 거듭나겠다 이런 얘기 계속하고 있는 이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득될 게 없는 발언인 그러니까 것이죠. 말이에요. 예. 예. 자, 이런 마당에 개천절 집회 무려 70건의 집회 신고가 있었다고 저희도 전해드렸는데 국민의힘 지도부 선긋기 하는 분위기죠. 자, 그리고 오늘 정세균 총리도 이렇게 한마디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일부 단체가 추석 연휴 기간 중에 개천절에 대규모 집회를 예고하고 있어서 참으로 개탄스럽습니다. 과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은 안중에도 없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정부는 방역을 방해하고 공동체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국민들께서 부여해 주신 공권력을 주저없이 행사할 것입니다. 자, 예전에 탄핵 정국 때 기억하실 겁니다. 네. 뭐 일부 친박 단체가 국내 여론전에서 밀리니까 외국산 가짜 뉴스 막 그렇죠. 퍼와가지고 막 이렇게 까똑으로 뭐 퍼뜨렸잖아요. 네네. 자, 이번에도 좀 비슷한 상황인데요. 이 영상 한번 보시죠. We have a lot of evidence that it's a fake story. All over them, it's fake. So we need to ask who gets the benefit out of this and who has got the power to create this fake. These are you, the citizens, you and the economy. 자, 이게 뭐냐면 해외 여러 나라의 의사 수백 명이 저렇게 기자회견을 열어서 양심 고백을 했다. 코로나는 사기극이고 가짜다. 그냥 독감 수준이다. 자, 저분들 의사는 맞습니까? 이 영상이 지난 7월에 그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열린 기자회견인데 지금 뭐 마이크 잡고 말하는 사람, 예. 저 사람 독일 의사는 의사입니다. 맞군요. 예, 의사이긴 한데 뭐 의학적인 근거를 독일 내에서도 인정받지 못하고 있어요. 심지어 뭐 언서는 그 코로나 치료제가 있다라고까지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그게 있으면 뭐 지금 이 상황이 이렇게 될 리가 없죠. 그렇죠. 현재에서도 그냥 좀 이상한 사람, 네. 상식 밖의 사람 취급을 받는다고 하는데 이 이후에 그 댓글들 쭉 살펴보니까 뭐 독일판 전광훈 이런 댓글들도 달려 있더라고요. 예, 네. 그렇군요. 그냥 그 얘기로 설명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자, 그리고요, 우리가 진짜 지금 무서워해야 될 거는 딱 이런 거죠. 코로나 관련 또 사건 사고, 코로나 자체도 무서워해야겠지만. 네. 예, 자, 에콰도르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에콰도르에서 화상 수업을 하는데, 자, 보시죠. 코로나 때문에 지금 화면이 지금 복면을 쓴 남자. 그렇죠. 이 두 번째 줄 가운데쯤의 영상을 아까 보실 수 있었을 텐데 이게 에콰도르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화상 수업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저 집에 강도가 된 거예요. 강도가 들었는데 이제 선생님은 수업하느라고 체크를 못했는데 지금 같이 수업을 듣던 학생들이 지금 놀라는 거죠. 그렇구나. 예, 놀라면서 선생님한테 알리고 경찰에 신고하고 뭐 이랬던 과정들이 쭉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아까 그 복면 쓴 남자가 당연히 강도겠죠?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우리는 지금 소리를 들을 수 없지만 뭐 들어와가지고 뭐 꼼짝마, 돈 내놔 뭐 이런 얘기들을 했던 그래서 것이죠. 지금 그 같이 수업을 받고 있던 친구들이 얘네 집에 지금 그렇습니다. 강도 예. 온 것 같아요. 막 이렇게 해서 신고는 했겠죠, 당연히. 경찰에 신고도 하고 선생님한테도 알리고 뭐 이런 상황들을 함께 했고 지금 저 강도들이 저 강도는 모르겠죠, 지금 화상 네, 수업 지금 중이라는 거. 그렇죠. 우리가 봤을 때 몇 명 안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4인조 강도였다고 해요. 그래요. 그러니까 저 사람들이 이제 그 노트북하고 뭐 저 학생의 뭐 휴대전화 이런 것들을 훔쳐갔다고 하는데 그 학생의 휴대전화 위치 추적해가지고 나중에 경찰들이 저렇게 잡았습니다. 잡혔네요. 예. 다행이다. 음. 예. 자, 그런데 저희가 잠시 또 화제를 좀 바꿔보겠습니다. 네. 저는 이 3.10 중계석 때문에 올해 휴가는 포기했는데 간분들 역시도 코로나 때문에 제대로 된 여행은 다 포기하셨잖아요, 올해는. 그렇죠. 뭐 오 의원님 어떠세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그런데 이제 그런 분들을 위해서 여행 가는 느낌을 내는 그런 여행 상품이 또 나왔다는 거예요. 여행인 듯 여행 아닌 여행 같은 여행? 뭐 그렇게 볼 수도 있는데요. 네. 일본의 한 항공사가 공항을 이륙해서 한 90분 정도 하늘을 떠 돌다가 다시 그 지금 공항으로 저건가요? 도착하는 그렇습니다. 이 프로그램을 선보였는데 그야말로 딱 서울에서 제주 왔다 갔다 하는 정도의 그런 시간이죠. 자, 그런데 저 영상을 보시면 출발지와 목적지가 같죠. 그렇습니다. 갔다가 다시 오는 거니까. 그렇습니다. 네. NRT. 그러니까 나리타 공항이잖아요. 국제공항이죠. 예. 굉장히 일본이잖아요, 유명한 저거. 예. 그렇습니다. 일종의 그 아이디어 상품인 건데 승무원들도 보면 뭐 하와이안 셔츠 같은 걸 입고 칵테일도 따라주고 일단 기분은 다 내는 그렇습니다. 이게 뭐 저게 뭔가 싶은 분들도 있겠지만 승객 300명이 저 상품의 티켓을 사기 위해서 추첨을 거쳤을 정도로 굉장한 인기를 끌었다고 해요.
아, 외국을 못 나가니까 그냥 외국 나간 느낌이라도 좀 느낌이라도 만끽하자. 예. 아, 저 얼마나 줘야 됩니까, 저거? 저게 퍼스트 클래스 가격이 지금 5만 엔,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하면 56만 원 정도. 굉장히 비싸죠. 또 이코노미 티켓도 16만 원에서 한 21만 원 정도에 팔렸다고 하더라고요. 그냥 일본 국내에서 오키나와 같은 데 가면 되잖아요, 자기들끼리. 근데 그 국제 여행하는 그 기분이라는 게 또 있는 거니까. 아, 기내식이 좀 다른가 보죠? 기내식도 나오고요. 이게 뭐 비싼 상품이 대만에서도 나왔거든요. 어... 대만도 티켓이 한 17만 원 정도에 팔렸는데, 그러니까 188장을 내놨는데 30초 만에 리지. 진짜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 비행기 여행에 굶주려 있나 봐요. 그러니까요. 예. 예. 자, 한술 더 떠서 이런 것도 있답니다. VR 그 헤드셋을 착용하고 파리, 하와이 이런 인기 여행지를 가상 투어하는 상품이라는데, 비행기 여행에 지금 말씀드렸지만 기내식 언제 우리 기내식 한번 먹어봐야지 뭐 보통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이 기내식이라는 것을 VR로 하면 그거는 안 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캐나다에서는 아예 이 상품의 그 냉동 기내식을 시중에다가 네. 판매를 한대요. 아, 기내식을. 그렇습니다. 뭐 메뉴는 뭐 맥앤치즈, 뭐 양배추롤, 또 메쉬 포테이토 뭐 이런 거라고 하는데 제법 인기가 있다 그러네요. 아, 근데 기내식을 비행기에서 먹어야 맛있지. 그렇죠. 그냥 네. 집에서 기내식 먹으면 그게 뭐 글쎄요. 그 맛이 날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요. 아, 진짜 저희도 말씀드렸지만 언제 다시 진짜 마스크 없이 마음 편히 비행기 네. 타는 세상이 올지 참. 자, 두 번째 현장 여기까지고요. 이어지는 다음 현장은 중국 사실상 코로나 승리 선언 헤드라인부터 보시죠. 공산당 덕분에 코로나 승리 훈장 파티입니다. 자, 전 세계가 코로나로 몸살을 앓고 있는 가운데 중국에서 어제 코로나 승리를 선언했죠. 바로 네. 중국 베이징으로 가보시죠. 자, 어제 상황입니다. 경찰 호위를 받으면서 어디서 금메달 따고 왔나요? 도로를 질주하고 있는 차량들 보이는데 전쟁 영웅 뭐 훈장 수여식 분위기도 나고, 자, 저렇게 거수경례도 하고, 자, 시진핑 국가주석이 기다리고 있는 곳으로 가고 있는데, 자, 저 상황 좀 설명 좀 해주시죠. 그러니까 지금 중국 본토에서는 그 한 달 가까이 단 한 명의 확진자도 나오지 않았다 이렇게 발표를 했고요. 또 이것을 보여주듯이 그 시진핑 주석 어제 그 베이징 인민대회당에 코로나19 유공자들을 직접 표창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저렇게 훈장도 매주고 있는데 코로나19 인민전쟁의 성과 이러면서 대뇌에다가 이제 과시한 것이죠. 진짜 어제 저 영상, 저 그럼요. 기사 보고 열받았다는 분들 정말 많았는데, 네. 뭐 그러니까 그런 거잖아요. 우리 중국 뭐 이런 나라야 막 이렇게 지금 과시를 하는 거잖아요. 어깨에 힘 빡 들어간 거죠. 그러니까요. 자, 시 주석 뭐라고 했을지 화를 잠깐 사기시고 한번 들어보시죠. 抗击新冠肺炎疫情斗争取得了重大战略成果，充分展现了中国共产党领导和我国社会主义制度的显著优势。任何人、任何势力都不能阻挡中国人民实现更加美好生活的前进步伐。 자, 저희 그러니까 요약을 하자면 공산당 덕분에 손은 그렇게 하지 마요. 이게 예. 의미가 다르잖아요. 그렇죠. 이건 뭐 당연히 우리 의료진을 향한 거죠. 공산당 덕분에 자기들은 저렇게 됐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방송이라서 뭐 욕은 못 하겠고 네, 기분 나쁘네요. 예, 그렇잖아요. 이건 자연스러운 당연한 반응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뭐 연설이 한 달 가까이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오지 않았다. 그리고 전 세계 수천만 명의 목숨을 구하면서 대내외적으로 사실상 이 코로나19 승리를 선언했다. 뭐 이런 내용들, 그러니까 자축하는 의미로 지금 풀이가 되잖아요. 예. 근데 뭐 이런 얘기까지 해서 좀 그런데 중국은 진짜 다른 나라는 몰라도 중국이 저러는 건 조금 모르겠습니다. 제가 좀 흥분하면 안 되는데 조금 화가 나거든요. 그러니까 중국도 사실은 기술적으로 저런 모습들을 일부러 대내외적으로 알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어찌됐건 이제 후베이성, 우한 지역 뭐 이쪽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그동안 이제 시진핑 주석 같은 경우는 코로나19 초창기에도 그 지역에서 이 코로나19를 이제 응대했던 의료진들, 뭐 네. 지역 주민들 굉장히 그 희생했다 이러면서 높이 평가했던 바가 있거든요. 뭐 국제사회에 중국 책임론이라는 게 분명히 존재하는데 여기에 겨냥해서 중국의 대응은 공개적이고 투명했다. 계속 이렇게 또 강조하고 있는 내용이죠. 지금 유튜브 실시간 댓글창에 뭐 올리버님, 또 박서관님, 뭐 지금 지금 저희랑
비슷한 지금 감정을 표현하고 계시는데. 이 댓글이 있네요. 얼마나 거짓말을 잘했으면 훈장까지 주냐. 뭐 이런 그러니까요. 댓글들도 보이네요. 네. 자, 그런데 공산당식 통제다. 또 그 과정에서 인권 침해 논란도 많았던 건 분명하잖아요. 그렇습니다. 지금 뭐 영상이 나옵니다만 저렇게 드론을 띄워가지고요, 뭐 감시를 하고 CCTV가 또 중국 그 도시면은 굉장히 많은데 CCTV로 감시하고 뭐 도시 자체를 통째로 이렇게 봉쇄했던 그 아하. 우한 기억하실 겁니다. 우한에 다녀온 사람들 집에 뭐 이렇게 공권력들, 그 공안이라고 하잖아요. 공안들이 와가지고 뭐 나무로 이제 아예 문을 봉쇄하는 그런 장면도 그 당시에 굉장히 그 이슈가 됐던 적이 있었는데 이 모든 것들이 기본적으로 인권을 침해하고 있는 것이다라는 논란이 불붙기도 했었죠. 자, 중국에서 이 코로나 극복 관련 6부작 다큐까지 만들어서 방송을 했다고 하는데 네. 저희가 잠깐 준비했습니다. 보시죠. 感谢人民的百亿天使们一路平安，谢谢你们。作为一名老党员、老军人，我们一定会取得这场战役的全胜。我是一名党员，我要对得起我胸前这个党徽。这个时候必须我们上。 저것만 보면 뭐 코로나 끝났네요, 뭐. 그러니까 이게 저 어떤 공산 혹은 사회주의 정부들이 저런 거 되게 잘하죠. 선전. 선동, 네. 뭐 이런 거 잘하는데 일각에서는 지금 이 내용들 자체를 그러니까 미국과 중국 이 신냉전이다라고 불리는 이런 어떤 상황에서 그러니까 중국 공산당이 이제 위기에 봉착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민심이 극도로 좀 민감해질 수 있으니까 이걸 좀 붙잡자. 코로나19 승리 이렇게 깃발 막 흔들면서 그러니까 대내적인 어떤 내부 결속용으로 이런 것들 만들고 있다. 또 코로나19 잘 해냈다 이런 식으로 칭찬하면서 내부 결속하고 있다 이런. 이게 뭐 모르긴 몰라도 그 속으로는 부글부글 한다는 얘기도 많거든요. 아 그렇습니다. 예. 자, 그런데 저렇게 보신 것처럼 우리 끝났어, 뭐 네. 동식이야, 뭐 이렇게 얘기는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로 오는 중국발 비행기 물론 한 대에서 나온 건 아닙니다만, 근데 무려 5명의 확진자가 나왔다면서요. 그러니까 중국 정부에서 코로나 확진자 뭐 23일째 나오지 않고 있다 이렇게 네. 발표를 했었죠. 그런데 지난달 16일부터 이번 달 6일까지 중국에서 출발해서 한국에 도착한 승객 중에서 5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단 말이죠. 이 뉴스 보면서 아하, 올 게 왔구나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 많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간 동안은 그러니까 중국 보건당국에서 해외 유입 제외하고 본토 내 확진자 없다라고 얘기를 했던 시기이기 그러니까요. 때문에 예. 이 중국 당국의 통계, 뭐 초창기부터 그 얘기 많았었습니다만 이 통계 믿을만 하냐? 예. 이런 얘기 계속 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진짜 뭐 지금 계속 드리는 말씀이지만 뭐 승리 선언, 뭐 사실상의 종식 선언, 이거 진짜 믿을 수 있는 것이냐? 의구심이 당연히 들지 않습니까? 예. 뭐 지금 중국 남부 뭐 영상들이나 자료 화면들 보면요, 거리에서 마스크 착용한 사람 아유, 찾아보기 어려울 저희가 정도입니다. 저번에 소개해드렸잖아요. 그렇습니다. 풀 파티 지금 이렇게 막 사람들 닥치닥치 모여가지고 하고 있고, 근데 이제 국제 사회는 중국의 이 확진자 통계 절대적으로 신뢰 보이고 있지 않죠. 아무래도 뭐 무증상 감염자를 확진자로 분류하지 않는 이 상황도 있는 거고, 예. 또 해외 유입 환자는 꾸준히 한 뭐 10명 그 이상으로 계속 나오고 있는 것이거든요. 뭐 이런 내용들이 여기 좀 반영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화나는 뉴스 여기까지만 정리하고요. 자, 이번엔 일본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건 좀 황당한 뉴스인데 일본에서 인기 있는 초밥집 저겁니다. 한번 보시죠. 배달하는 분입니다. 뭔가를 배달하는 분인데 띵동 했어요. 나가죠, 손님이? 자, 뭐 주겠죠. 아, 예, 안녕하세요. 저 배달 왔습니다 하면서 쫙 주는데, 자, 저 남성. 몸이 일단 좋아요. 근데 그래요. 갑자기 옷을 벗습니다. 왜 저런, 자, 옷 좀 받아주세요 하니까 그냥 땅바닥에 놓네요. 네. 근데 지금 자, 뭔가 좀 상당히, 핸드폰을 꺼내들었어요, 고객님이. 이런. 야, 무슨 상황인지 설명 좀 제 입으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일단 영상 보면서 저도 좀 당황했습니다. 이게 일본 나고야에 있는 뒷모습까지. 한 초밥집이 선보인 일단 특별한 배달 서비스다. 뭐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초밥집에서 배달 서비스에 계속 경쟁이 심해지니까 이런 아이디어를 냈다고 해요. 부럽긴 하네요. 몸은 부러운데 글쎄 저런 배달 안 시킬 것 같아요. 저분들 뭐 라이더는 아니시겠죠? 그렇습니다. 그 사실 배달 주문 들어오면 그러니까 보디빌더 출신들의 종업원들이 직접 음식 배달에 나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보디빌더 배달원을 만나기 위해서는 그 아무 메뉴나 시켜서 되는 건 아니고, 예. 우리 돈으로 한 78,000원 이상의 그 초밥을 주문해야지만 저 보디빌더들이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역시 좀 비싼 걸 시켜야
저런 서비스도 가능하군요. 네. 자, 그러면 저 초밥집 사장님 얘기 왜 저런 걸 만들었는지 안 들어볼 수 없죠? 잠깐 보시죠. やっぱり経営してるんですけれども、コロナウイルスでなかなかやっぱり飲食店って厳しいんですね。もうお客様も来ない中で、そういった中でこのデリバリーバッジを始めさせていただいたんですけれども、自分がやっぱり持っていくと初めは面白いと思って始めたんですけども、やっぱりお客様にコロナでみんな疲れてる時にすごく喜んでいただけるのは、すごく社会のためになってるなというふうにも思いますし、あとは今現在ジムが閉まっててトレーナーの人たちも仕事がないんですね。そういった方も一緒にね宅配することで彼らもやっぱり仕事ができるようになるので、そういったね飲食店とフィットネス、両方今ちょっとコロナでみんな元気ないので、そういったところね盛り上げていけるといいかなというふうに私自身は思ってます。 Very nice. 자, 그 성문화가 우리나라보다 훨 개방돼 있다라는 의미에서 일본을 성진국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우리나라에서 만약에 저런 영업을 했다가는 저는 영업 정지 받을 것 같은데. 근데 뭐 저게 지금 영상이나 SNS 이런 데 공유도 많이 되고 있어가지고 일단 저는 저렇게 살색이 화면에 많이 보면 좀 불편해요. 그렇습니다. 자, 마무리 현장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지금 오후 3시 41분 지나고 있습니다. 실시간 순위 중계석 돌려보죠. 예, 오후 3시 10분 기준 10위까지 N포털 전체 기준 실검 순위 윤영찬 의원 지금 나가고 있고, 자, 그다음 우상호, 민주당 우상호 의원 이름인데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한 매체하고 인터뷰를 했습니다. 뭐 최근 큰 논란이 되고 있는 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 그 아들 복무 의혹 관련해가지고, 그러니까 카투사에서 근무했었잖아요. 이 카투사 자체가 좀 편한 군대라서 추 장관 아들 논란 아무런 의미가 없다. 뭐 이런 발언을 한 건데. 어차피 우리 육군보다 편한 곳이니까 뭐 휴가를 갔네 안 갔네 이런 따지는 것 자체가 무의미하다 이렇게 주장을 했어요. 아니 근데 지금 그 카투사가 편하다 아니다가 문제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뭐 지금 이 기사에 댓글들 많이 달리고 있는데 그 댓글들을 좀 소개를 해드릴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문제는 엄마 찬스라고 불리는 이런 내용으로 군법을 어겼냐 그렇지 않느냐 이런 것이 본질이지, 뭐 카투사가 군생활 편하냐 안 편하냐 이런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지 않느냐, 뭐 이런 지적들, 이런 댓글들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뉴스룸은 오늘과 내일 이틀 동안 코로나19 재확산에 대한 연속 토론을 방송합니다. 오늘 진행되는 첫 번째 토론, 집단 감염 진원지 논란의 교회라는 주제인데요. 교회들의 코로나 재확산 책임론을 놓고 열띤 토론 진행됩니다. 뉴스룸 끝나고 밤 9시 30분부터 70분 동안 진행되니까 많은 시청 바라겠습니다. 자, 고 의원님 오늘 고생하셨고요. 고맙습니다. 저희는 내일 오후 3시 10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